오늘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야, 드디어 진짜 경매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많은 것들이 완화돼서 그동안의 완화만으로도 사실 좋았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어떤 거였죠? 사실 투기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투자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뭐 때문에 어떤 대출 제한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제 좀 뭐 많이 풀리긴 했지만 대출 제한 때문에 좀 이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 요게 활발해지는 아주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 나온 거 자료 한번 보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보도자료 해가지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은행업 감독 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 예, 3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자고요. 자, 주요 내용은요. 6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1번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담보대출 허용. 자, 중요합니다. 다주택자,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도 규제 지역 안에, 뭐, 우리 실제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강남 3구랑 용산구까지 규제 지역 안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 걸로 생각은 되진 않지만,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단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규제 지역 내에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 집이 여러 채가 있어도, 원래는 안 됐었는데, LTV 아예 0%였는데, 주택담보 가격을 기준으로 30%까지 대출해주겠다는 거예요. 일단 이런 것도 막 풀어줘야지 우리는 더 좋은 거예요. 아니나 달러.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임대,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해주겠다. 응. 규제 지역은 30%, 비규제 지역은 60%. 박수. 그렇죠? 박수입니다. 이건 박수예요. 예. 자, 그럼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는 뭐 여러분들이 뭐 아무나 내는 거예요? 뭐 이거는 누구 뭐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내는 거예요. 이걸로 다른 사업이 없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 매매사업자로 내면 되는 거. 그냥 매매사업자 여러분들 낙찰 받고 내도 돼요. 이런 거 이제 초보자분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매매사업자를 내가 내가지고 낙찰 받은 다음에 그걸로 어떻게 사업자 번호를 써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인 명의로 입찰 들어가고 낙찰 받고 낙찰 받게 되면 그때 매매 사업자 만들어 가지고 그 매매 사업자로 대출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알짜 실전 정보까지. 자, 세 번째.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을 완화하겠다. 예,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폐지하겠다. 현재 이제 2억 원까지였었는데 요거를 폐지하겠대요. 그러니까는 뭐 5억도 나올 수 있고 생활안정자금이라 그래가지고 보통은 한 1억 정도 받았어요. 제 회원님들도 많이 그렇게 받았었는데 2억이라고 돼 있는데 DSR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요게 한도를 폐지한대요. 근데 그래서 뭐 이제 뭐 6억도 되고 10억도 될 수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게 DSR 내에서 아직은 DSR 내에서 허용하겠다. 이런 이제 슬픈 소식은 아직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많은 거 이 두 번째 소식 가지고도 굉장히 뭐 좋은 거기 때문에 우선 끝까지 들어보시고요.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기존 대출 시점에 DSR을 적용한다. 예. 요거는 이제 자세하게 세부 내용을 보고 얘기해 줄게요.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이것도 이제 DSR 내에서 허용한다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요 네 번째,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추진 배경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일단 추진해 준 거 고마워요. 예. 2월 20일까지 금일부터 각 업권별 은행, 보험, 저축, 여전, 상호, 예, 감독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합니다. 예. 시행일은 잠정 3월 2일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제가 우리 어저께 대출 우리 저기 이모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예, 3월 1일부터 예,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주 기쁜 소식을 제가 함께 가지고 왔고요. 자, 그럼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다주택자 규제 지역 내 담보대출 허용. 네, 요게 일단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규제 지역 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그죠? 자, 어쨌든 현행은 다주택자의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으로는 대출이 안 됐었다. 금지였었다. 그러나 어떻게 개선이 되느냐? 다주택자의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허용하겠다. 규제 지역은 LTV 0이었는데 30%로 비규제는 60%로
자, 이거는 DSR을 보겠다는 내용이 지금 없어요. 자, 보세요. 자, 60% 해주는데 이걸 DSR 보겠다는 내용은 여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거까지 보고 알려드릴게요. 자, 임대 매매, 좀 더 올려야 될까요? 네, 두 번째, 임대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예, 요게 이제 임대 매매 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이, 예,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됐었어요. 예, 지금 현재 상황이. 예, 그래서 매매 사업자로 주택을 단타 치시는 분들이 매매 사업자로 해가지고 단타를 치면 실제로 우리가 개인으로 갖고 있다가 양도했을 때보다 세금이 적기 때문에 매매 사업자로도 많이 예전에는 이제 전략적으로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법인 말고도 그냥 개인 매매 사업자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대출이 금지가 돼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이용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요,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매매 사업자를 부동산, 우리 이제 특히 이제 경매 공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개인한테 신탁대출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사업자가 있는 분들만 신탁대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가구 같은 경우는 방빼기를 안 하고 막 대출을 해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전의 상황으로 점점점 다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다시 이제 허용해준다는 거잖아요. 예,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사업자를 많이 만들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뭐, 구청에 등록하는 주택 임대 등록 그런 것들만 가능한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세무서 가가지고 사업자 하나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해준다는 거예요. 매출이 있어야 해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만들면 돼. 매출이 없어도 사업자로 받으면 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개선이 됐는데, 어떻게?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예, 비주지역 60%. 이것도 지금 DSR 얘기가 없어요. 자, 내가 특히 이제 주부분들, 이게 남편분들 보통 그 세금 혜택 이런 것 때문에, 세제 혜택 같은 것 때문에 남편분들 명의로 된 카드 가지고 많이 사용하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나는 뭐 카드로 사용한 기록도 없고 내 명의로 수입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주부님들이 DSR을 이렇게 좀 챙기기가 좀 어려운 여건이었었는데, 자, 이거는요, DSR을 안 보는 거예요. 대박이죠? 박수. DSR을 안 보는 거야. 우리 주부님들 진짜 어떤 소득이 애매해가지고 DSR 때문에 대출이 안 나와서 입찰을 못 들어갔던 분들한테는 정말 굉장한 이제부터 내 세상이 왔다.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요거를 보고 바로 이모님한테 바로 전화했죠. 네, 그랬더니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예, 3월 1일부터야, 3월 1일부터. 3월 1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 3월 2일부터야, 3월 2일부터. 그쵸? 어쨌든, 예, 3월 2일부터. DSR 안 되는 분들은 사업자 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조금 이제 요 얘기까지 같이 해야 돼. 이모님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그러니까 아파트랑 빌라는 아니고, 단독주택이라든지, 또 다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대요. 이게 다주택자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1번하고 2번 내용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주택자도 가능하고 매매 사업자로 해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냥 개인으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응? 개인으로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 DSR이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모님 얘기는 그래요. 근데 이거는 어때요? 사업자로 받는 거는 DSR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이 상황이 좀 다르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자 봐봐요. 이게 지금 주택담보대출이라 그랬잖아요. 다가구랑 단독주택이라고 표현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럼 빌라랑 아파트도 제 생각에 포함이 된 것 같거든요. 이 보도자료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이모님이 일단은 지금 이제 막 이게 확정이 돼서 3월 2일이 돼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아직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제 생각은 다가구는 되는데 빌라랑 아파트가 안 된다? 이거 그랬으면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면은 여기 나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 그런 내용 전혀 없어요. 그냥 주택이라고만 했잖아요. 빌라 아파트가 주택이 아닌가요? 다가구만 주택인가요? 아니잖아요. 제 생각엔 가능합니다. 아마 지금 막 뚜껑을 확실하게 열어봐야지 저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모님은 일단 단독이랑 다가구는 가능한데 아파트랑 빌라는 아직 아니라고 했는데 혹시 아직 아니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풀릴 수밖에 없어요. 자, 정부가 이렇게 자꾸 완화하고 이렇게 푸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부동산이 폭락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발빠르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라랑 아파트 거래가 얼마나 많은데 빌라 아파트만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사실은. 예. 그리고 혹시 그런 상황이더라도 제 생각엔 한 달 안에는 당연히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막 기뻐야 돼요. 예. 이제 우리 회원님들 중에도 이제, 지금 막,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이 대출이 안 돼서 모자라가지고 입찰가를 고까지 못 써서 폐차하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근데 대출이 이렇게 되니까 맘 편하게 현실적으로 낙찰될 수 있는 금액을 또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세 번째,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네, 현행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이제 뭐 전세 살고 있는데 이분 뭐 3억이야. 근데 돈이 없어. 지금 현재 시세는 2억 5천이고 그럼 뭐 내가 얼마가 필요해? 5천이 더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간다 그러면 돈을 퇴원해줘야 되잖아. 이거 못하면 또 경매물건이 엄청 나오잖아요. 이런 걸 방지해야 돼요. 방지. 그래서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 시에는 각종 제한이 원래는 존재했었어요. 이것도 안 되게 했었어요. 현행은 예를 들어 투가 지역의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 한도는 2억 말고는 안 해준다. 규제 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가 있어야지 해준다.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을 하는 조건을 이어야지 해준다. 막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은 안 해준다. 이거였어요. 강력하게. 더 주택을 늘리지 않게 하려는 정책 방향이었던 거죠. 예, 이런 거였는데 어떻게 개선한다고요?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자, 어떻게 개선한다고요? 나오죠?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각종 제한을 일괄 폐지한다. 전부 폐지한대요. 그러니까 다주택자여도 반환 대출을 반환해 주려고 하는 거지. 임차 보증금. 오케이. 해줄게. 해줄게 했는데 요것도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아직 DSR 범위 한도 내에서 해준대요. 요거는. 예. 자, 여러분 이게 DSR이 정확하게 뭐냐면 어떤 거냐면 DTI하고 DSR 헷갈리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DSR은 뭐냐면요. 내가 연봉이 있어요. 자, 연봉이 있으면 자동차 대출 무슨 여러분들이 뭐 이런저런 대출도 막 있잖아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보통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1년에 내는 원리금이 뭐예요? 원금과 이자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의 원금과 이자를 합해요. 전부 더합니다. 그럼 1년 동안 얼마 내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현행이 어땠어요? 내가 버는 연봉의 40%까지만 해줬어요. 40%까지. 근데 옛날에는 원래 이게 막 70%였단 말이에요. DSR이. 내 연봉의 70%고 이제 원금까지 안 보고 그러다. 자, 그럼 DTI가 뭐냐면 DTI는 원금까지는 안 봐요. 그냥 이자만 보는 거야. 이자만. 예. 내 연봉에서 1년에 내는 이자가 얼마냐? 이거 충분히 가능하네. 그러니까 DTI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DTI만 보면은 대출 받을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뭐 DSR에 비해 2배 수준이 아니에요. 몇 배예요, 몇 배. 이자만 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는 걸 같이 보기 때문에 요게 좀 이게 DSR 한도 내에서 자꾸 해주겠다는 거는 요건 사실 약간 현실적으로는 사실 이게 좀 어려워요. 나는 반환해 주려고 하려고 했는데 DSR 때문에 이분이 본인들이 보통 이제 연봉이 많으셔도 한 5천 정도 되잖아요. 뭐 더 많은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지만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거를 다 뭐 3억이든 5억이든 다 이끌어낼 수 있을까? 요거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DSR을 좀 요것도 이제 좀 시원하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정부 입장에서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순차적으로 40%가 아니고 이제 점점점 원래 옛날처럼 좀 이렇게 60%, 70% 순차적으로 풀게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섭니다. 우선은 어쨌든 현재는 DSR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겠죠. 아이고 이렇게 넘어가냐. 네. 자, 이번에는 4번입니다. 아이고. 예, 요것도 조금 중요해요. 자, 생활 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폐지한대요. 원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2억까지 취급이 가능했는데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도 보면 보통은 한 1억 정도밖에 안 해줘요. 예, 그랬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DSR 이런 것 때문에 2억까지 해준다 해도 그래서 이걸 푸는 게 의미가 있을까? 예, 이것도 지금 또 DSR 범위 한도 내에서 한다고 하니까
예, 요것도 살짝 우려가 돼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런 분들은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어. 어떤 분들이냐? 내가 신용대출을 받았어. 예, 신용대출로 내가 뭐 1억 5천, 2억을 받았어요? 주택을 사느라고. 그죠? 그런 분들은 이게 이걸로 갈아타는 게 나아요. 왜? 금리가 비싸잖아요. 신용대출이. 무조건 여러분 어떤 대출보다도 담보대출이 가장 이율이 쌉니다. 예? 이 금리 시장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항상 모든 대출 이율을 비교해 봤자 담보대출이 가장 싼 거예요. 항상.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써 있어요. 주택 구입 목적 외에는 안 된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죠? 만약에 설사 개선된 거는 이 내용이 없어요. 주택 구입 목적 외에 생활안정자금 대출 뭐 예, 이거 뭐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는 없어요. 근데 혹시 이 내용이 아직도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그때 신용대출 받은 거는 왜 받은 거였어요? 잔금 납부하려고 신용대출 받았던 거잖아요. 이율이 비싸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갈아타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차피 신용대출 이만큼 받은 거를 주택담보대출로 생활안정자금으로는 받을 수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어차피 같은 DSR 아니야. 내 한도 아니야. 내 한도. 에? 신용에서 2억을 받아놨으면 어차피 이걸 갚을 목적이니까 이게 생활안정자금이지. 응? 내 생활을 안정하게 하는 자금을 대출 받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예? 자, 그렇게 신용대출로 금리를 비싸게 쓰고 있다면 이걸 이용하세요. 여러분 DSR이 다르겠지만 신용대출로 받은 금리가 비싼 거는 바로 갚아서 갈아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 예. 자,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기존 대출 시점의 DSR 적용 1년 한시. 예.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현행은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 대출로 취급하여 대환 시점에 DSR을 적용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아까 제가 얘기했죠. 원래는 70%였다니까요. 60%, 40%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래 애초에 몇 년 전에 그때 70%였었어. 그래서 이렇게만큼 받은 거야. 근데 지금 40%로 떨어져서 다시 받으려고 그랬더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6억을 빌렸었는데 40%로 주는 바람에 나는 이제 뭐 4억밖에 못 빌려. 그럼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거 갚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을 방지해 주려고 그 전에 70%였어요? 그럼 70% 적용해서 요거 그대로 해드릴게요. 6억 다시 해드릴게요. 원래 지금 DSR 적용하면 4억밖에 안 되는데 그 전에 받으실 때 70%에 맞춰가지고 실업까지 된 거였으니까 오케이 인정 그거는 해드릴게요. 요거 일단 1년간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뭐 이게 항상 수순이죠. 말씀드렸죠. 1년간 한시적으로 하겠다 그랬다가 또 1년 더 연장되고 그 다음에 폐지되고 요건 수순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그러나 증액은 불허한다. 여기 나오죠. 증액은 그러니까 뭐 6억에서 더 원래 적용을 해보면 한 7억까지도 가능한데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렇게는 안 해주겠다. 내가 6억 받은 거 6억까지는 해주겠다. 예, 원래는 4억밖에 안 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예,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한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설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예, 요거는 일단 한도 폐지를 뭐 해준다고는 했는데 이게 DSR 범위 내에서 한도 내 대출 취급 가능이니까 이 DSR 범위 한도가 이게 자꾸 발목을 잡네요, 여러분. 제가 자꾸 DSR에서 죄송한데 이게 참 근데 이제 요것도 결국에는 완화가 옵니다. 지금 금리 기조가 지금 당장은 뭐 하락의 여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정부의 입김으로 어저께 보도자료 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TF팀을 구성했어요, 정부에서. TF팀을 금융위원회 그 보도자료 나왔는데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은행에 금융을 어떻게 경영하고 있는지 지금 막 예대금리다 뭐다 해가지고 계속 너네끼리 뭐 잔치하냐 뭐 해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예, 한번 혼났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제 좀 조사를 할 모양인가 봐요. 자, 그렇게 되면 실질 금리 우리가 이제 이용하는 대출 실질 금리들도 많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설사 기준금리가 조금 오른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서민경제가 지금 어려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여러분 보셨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또 우리 출산 그거 나왔죠? 네.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여러분? 0.75명인가 그렇더만. 0.75명. 이거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요, 여러분. 우리 그때 작년에가 0.85인가 그랬어. 82인가? 기억이 안 나네. 작년에 그랬어요. 그것도 심각한, 지금 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근데 지금 되게 슬픈 건 뭔지 알아요? 일본이 1.3이야.
일본, 일본이 완전 저출산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일본이 1.3까지 올라갔어요. 예. 아, 정부에서 우리가 이 방향 모를까요? 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서민들, 그리고 이제 경제생활 활동을 하는 우리 청년들, 예. 이게 또 많은 혜택도 보고, 대출을 이용해서 돈도 벌고, 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거래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일자리도 자꾸 생기고, 지금 또 건축을 다들 안 하니까 지금 또 어때요? 일자리도 없고, 다 같이 힘들고, 이런 상황 계속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자꾸 완화를 하고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정부의 의도가 뭘까요? 정부의 의도가 뭐예요? 예,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부동산이 폭락되지 않게 잡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옛날에는 전부 다 투기꾼이라 그랬는데, 이젠 뭐라 그래요? 다주택자분들 대출 이용하게 해줄 테니까 사세요. 사세요. 지금 그런 정책이 또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어때요? 항상 우리 부동산은 사이클을 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또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경매 시장이, 경매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미 맨날 왔지만, 그죠? 여러분 입장에선 진입하기에 너무 좋은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요, 4, 5년 전까지, 4, 5년 전? 3년 전까지라고 해야 되나? 예. 그때까지만 해도요, 응? 서울에 있는 거 10개를 낙찰받아도 70% 대출 나왔어요. 예. 다 70%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 아직은 60%예요. 예. 제 생각엔 요것도 10%더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또 DSR도 옛날처럼 또 많이 좀 완화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점점점 여러분 생길 것 같으니까 기대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시장을. 그리고 여러분들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희망을 갖고 파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가구 대출이 안 돼서 못했었는데 이제는 도전할 수 있겠네? 예, 이렇게 마음 먹고 지금 굉장히 행복해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요. 지금 종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근데 나는 이게 DSR 때문에 그럼 다가구밖에 못하는 건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DSR을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매월 버는 소득이 없더라도 DSR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국민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료를 낸다든지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서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정도 사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연봉자로 인정해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내일 아침 방송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DSR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 이거는 DSR은요 선진국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이제. 예. 개인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적용하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받을까 봐. 담보가 아무리 좋더라도. 예, 이건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선진국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가만히 맨날 DSR만 지켜볼 게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특히 주부님들이 DSR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표를 가지고 내일 상세하게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그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굉장히 좋은 내용 오랜만에 또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은 희망을 가지고 또 물건 열심히 검색하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 볼게요. 잠시만요. 자, 넘어가 볼게요. 네, 어디까지 했어요? 서영민님, 일반 개인 사업자의 임대 항목을 넣을 수도 있나요? 당연하죠. 예, 이게 세무서에만 신고하고 발급받는 임대 매매 사업이 따로 있고요. 이게 지자체, 그러니까 구청에다가 등록까지 하면서 하는 임대 등록 사업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별개예요. 근데 이거는 구청이 임대 등록하는 것만 된다 이 개념은 아니고 그냥 세무서에 가서 여러분들이 오늘 신청하면 보통 오늘 나와요. 뭐 내일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사업자 등록증 그거 그냥 하나만 가지고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특별한 매출이 없으면 부가세 신고하고 무슨 신고하고 이런 거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의무가 아니에요. 소득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 신고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경험 안 해보시면 모르니까 그거까지 제가 말씀드려요. 그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했더니 아유 제가 감사할 일은 아니니 이제 우리 금융위원회께 감사해야겠죠. 예, 감사드립니다. 금융위원회님. 그래요. 예. 나는 된다님, 멘토님. 법인은 아직 규제 그대로죠? 아니에요. 좋은 질문 했다. 자, 법인도 대출이 돼요, 이제.
법인도 주택 대출이 됩니다. 예, 똑같이. 여기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경매로 이제 낙찰 받으시는 분들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만약에 감정가의 60%, 감정가의 60%, 저희가 어저께 제가 우리 대출 이모님하고 따끈따끈하게 통화한 내용이에요. 감정가의 60%, 낙찰가의 80% 중에 낮은 거 대출해 준대요. 자, 감정가의 60%, 낙찰가의 80% 중에 낮은 걸로 대출해 준대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DSR 안 보잖아요. 예? 자, 그럼 봐봐요. 자, 우리가 지금 한 10억 정도 되는 다가구가 보통 요즘에는 한 감정이 돼 있는 게 보통 6억에서 8억대 보통 낙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거의 낙찰받는 거에 80%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이제 법인은 종부세가 나오잖아. 물론 원래 6%인데 이제 2.7%로 줄여주긴 했어요. 줄여주긴 했어요. 응? 그 부분은 아직 안 풀렸다면 완화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까지도 나중에 이제 지켜봐야 돼. 지켜보고 다시 이제 그거 다시 얘기해. 아, 이것도 내가 그런 얘기를 빼먹었네. 그렇죠. 잘 물어봤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요. 아, 예, 동시면님 반갑습니다. 네, 조만간 법인 종부세도 풀리겠죠. 예, 풀릴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지금 예,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줘야지 지금 부동산이 지금 또 이렇게 붙잡힐 수 있는 상황으로 정부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또 수많은 또 전문가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 올해 위험하다. 예, 속지 마라. 뭐 이런 유튜브도 되게 많더만. 내년은 또 더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더만. 예, 또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교수님들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하게 또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발맞춰서 예, 많은 것들이 좀 더 완화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모든 지표가 약간 그렇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 경매 공매 시장은 상관이 없잖아요. 예, 상관이 없잖아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웃으면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예, 또 다주택자들이 더 투자할 수 있게끔 여건 마련을 자꾸 해주고 있거든요. 예,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또 살까요? 안 살까요? 또 사. 그러면 그분 그렇게 많은데도 왜 또 살까요? 돈이 되니까 경험해서 아니까 또 사는 거야. 그럼 아직 하나밖에 없고 무주택인 사람들은 사야 돼. 일단 지켜봐야 돼. 사야 되는 거예요. 사야 되는 거예요. 경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건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물론 주택보다는 또 다른 걸 투자하는 게 더 좋은 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도 주택을 좋아하시니까 주택의 입장에서만 제가 오늘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것도 봐봐요. 이 모든 거 다 뭐에 대한 얘기야? 주택에 대한 얘기야. 창고, 공장, 토지 얘기 나왔어요? 그런 것들은 원래 대출이 잘 돼. 상가 이런 것도 원래 잘 돼, 여러분. 예? 그래요. 아, 또 길어진다 그러면. 자, 어쨌든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래요. 예. 별진이 맞아요. 이제 이해가요. 그랬군요. 축하드립니다. 그죠? 그래요. 자, 예,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이 서로 간에 인사 나누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소중하고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예, 여러분 내일 방송 정말 중요합니다. DSR 관리, 소득이 없는 분들,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예, 그거 또한, 미리미리, DSR 관리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예, 언제든, 어떤 정권,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탄력적으로 DSR에 대해서는 분명히 늘렸다, 줄였다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평소에 관리가 돼 있어요. 평소에. 예, 평소에. 어쨌든 그분에 대해서 내일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